백성원 홍성원입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지가 벌써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서시는 그 도반님들은 거의 공부와 관련된 그 본인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그 공부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 많이 제가 부족하고, 그래서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선 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자세라든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또 몸의 상태를 잘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또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셔서 이 자리에 제가 부끄럽게 섰습니다. 일단 제가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질병과 어떤 그 자세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환자들한테 참 많이 하게 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지가 사실은 10여 년도 채 안 됐습니다. 뭐 운동하세요, 이런 거는 뭐 의사들이 술, 담배 끊어라, 뭐 운동을 해라,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상투적인 얘기인데, 제가 실은 이제 제 몸을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몸에 대한 생각을 더 달리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이걸 먼저 해드릴게요. 굉장히 마르고 약하고, 사실은 제 몸 하나 관리하기도 어려운 사람이 이제 이런 의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졸업한 지가 한 28년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약한데, 새아이 엄마가 되면서 뭐 이렇게 또 한의원에서 환자를 보면서 또 집안에서는 며느리, 딸, 뭐 엄마, 뭐 아내 역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힘들어지고 그랬는데, 아이들만 운동을 시켰지 저는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40살에 아이들이 태권도를 하는 아들 둘이 국기원에 가야 될 때가 됐는데 무서워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겨루기 할 때 맞는 게 무섭다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좀 용기를 보태서 국기원에 보내려는 생각으로, 그럼 엄마는 태권도 할게, 이렇게 해서 40살에 제가 태권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하얀 띠 정도 달고 계속 운동을 하려다가 하도 이제 관장님이랑 뭐 사범님이 운동에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이래서 저를 막 볶으시더라고요. 언제 국기원 갈 거냐고. 그래서 계속 저한테 너무 많이 푸시를 하시니까, 애들은 1년 반에 가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3번, 2번밖에 운동을 못하니까 한 2년 뒤에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사실은 그냥 말로만 약속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갔습니다. 국기원에서 태권도로 해서 초단도 땄습니다. 그런데 그 2년간의 과정에서 제 몸이 그렇게 놀랍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40에 체형이 변할 거라고는 정말 제가 실감을 하지도 않고 기대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해서 좀 힘이나 좀 나볼까 했는데, 실제로 지금 제가 옷을 일부러 달라붙는 옷을 입고 나왔는데요. 제가 그때는 다리가 오다리고요, 심한 오다리고요, 그 다음에 목은 이렇게 라운드 숄더였었습니다. 어깨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어깨가 늘 아프고, 그래서 제 체형이 이런 체형이었었어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다리는 벌어지고 이거보다 더 벌어졌었어요. 더 벌어지고 이런 체형. 이러면서 진료를 늘 해왔어요. 그러니까 새 아이를 키우고 임신하고 수유하고 그러면서 제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몰랐는데, 태권도를 하면서 자세를 이렇게 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 몸이 쭉 펴지고 다리가 붓고 하체가 가늘고 힘없던 다리가 힘이 생기고, 이제 이러면서 제 몸의 변화를 보니까 나이가 먹어서도 가능하구나, 20대나 10대 애들만 운동을 해서 효과를 보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결정적으로 이제 몸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게, 2011년도 1월 달에 제가 발목 골절을 아주 심하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발목이 13조각 정도가 나게 골절을 입어서 7곱하기 10cm짜리 쇠판을 달고 뭐 스크류, 핀 해가지고 14개를 박았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큰 부상을 입고 나니까
이제 운동을 많은 걸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30년 전에, 그러니까 20년이나 그 이전에 다쳤더라면 수술 없이 그냥 대충 기부스에서 묶었다가 났었을 거예요. 장애가 왔었을 겁니다. 이 발목이 꺾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만큼 심하게 다쳤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어느 정도 될 만할 때 작년 1월에 또 2월 말에 또 이제 용기를 내서 운동을 다시 하다가 스키를 타다가 이 전방십자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고 이 내측부 인대가 80% 이상 파열되고 외측 여기 대퇴골하고 이 뼈 아래 종아리 뼈가 붙는 이 비골하고 사이가 으깨진 현상이 생길 정도로 다리가 무릎이 덜렁거렸죠.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지는 이런 두 가지의 큰 사건을 겪으면서 이 몸에 아파서 자세를 바르게 한 겁니다. 결론은. 보통 사람들이면 어떻게 해도 괜찮은 자세가 저는 바른 자세를 해야만 아프지 않고 병이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과 재활 치료를 하면서 이제 제 몸을 고쳐가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은 환자한테 제가 올바른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세에 대한 거를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운동을 계속 태권도 2년 정도 하고 했다고 다 한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할 수가 없었어요. 하다가 쉬다가 지금도 또 일주일에 2번 이상 헬스를 하는데, 그것도 또 지난주에는 너무 바빠서 여기 또 못 올 만큼 바쁘다 보니까 또 운동을 쉬었습니다. 한 주간. 그러고 나서는 요새는 운동 시간에 대한 것을 달리 생각하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양치하면서 설거지하면서도 이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걸 안내를 해드리는데, 우선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 중에서 운동을 시간 내서 따로 하고 지하철을 계단이라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간을 잡아봐야 1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 중에 제일 긴 시간은 뭘 하고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잠을 잡니다. 그러면은 잠을 자는 과정서부터가 우리가 올바르게 잠자고 누울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세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잘 때. 바로 누워서 하늘 보고. 네, 맞습니다. 하늘 보고 바로 누워 자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그게 시체 자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 바로 누워서 똑바로 자는 자세가 우리가 등뼈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기 이 목뼈에서부터 꼬리뼈까지 24개, 7개, 12개, 5개 해서 24개의 뼈가 쭉 있는데, 이 무게를 엎드려 잔다고 보면은 이 무게에 의해서 내장이 눌리고 흉곽도 눌리기 때문에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 아이들 머리 두상을 예쁘게 한다고 엎드려 놓고 애들을 고개를 좌우로 해서 머리 두상은 예뻐졌는지 모르나 그 아이들이 성장을 했을 적에 흉곽이 작아지는, 그래서 심폐를 압박시켜서 아이들의 엑스레이를 보면은, 저는 선생님이 영상의학과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흉추를 찍어 오라 그럴 적에 반드시 앞에 늑골 상태까지 이게 볼륨을 다 볼 수 있는 각도로 찍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은 뼈만 봐서는 알 수 없고, 이 심장과 폐를 감싸고 있는 이 체스트, 이 세장이라는 뜻이죠. 그 체스트가 얼마나 안정된 볼륨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 심장과 폐를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시킬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눌려져 있으면은 아무래도 가장 엔진을 담고 있다고 하는 이 심폐를 담고 있는 이 그러니까 체스트가 압박을 받으니까 당연히 그게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척추가 엎드려서 자게 되면은 일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동계수련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여기 그림이 좀 안 됐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인체가 이 정면에서 여기를 정면으로 봤다고 했을 때 목, 그 다음에 흉추, 요추,
천골 이런 상태고 이 척추만 본다면 요거를 이렇게 일자로 제가 그린 건데 요게 이제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 우리의 정상적인 척추의 각도는 이래야 정상입니다. 정면에서는 봤을 때 이쪽을 앞으로 봤을 때 목은 정면으로 나가고 흉추는 후방으로, 요추는 전방으로, 청골은 다시 후방으로.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S커브를 가졌을 때 우리가 중력도 잘 견뎌내고 그 다음에 땅에서 걸을 때 지면반발력이라 그러거든요. 땅에서 오는 충격도 있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 그래서 중력과 지면반발력에서 오는 이 힘을 잘 분산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양새가 요게 S커브고, 그 다음에 이 척추를 이제 정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일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뭐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면은 이게 정면이 되고 이게 측면이 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만큼 척추 측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만약에 정면이 된다면 척추 측면증일 거고요. 이게 이제 이게 저기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일자 척추라고 합니다. 거의.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이게 이제 일자 척추의 경우는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물론 이제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되다가 확 꺾입니다. 여기가 이제 요추 부분이 되겠죠. 그래 이게 청골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확 꺾이는 이런 척추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심지어는 목뼈가 이렇게 돼야 될 목뼈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요추도 앞으로 나가야 될 요추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일자다시피 하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척추의 형태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은 것을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뇌에서 내려오는 뇌척수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 신경 다 모든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중력에 의해서 모든 게 내려가는 거는 쉽습니다. 근데 올라올 때는 이 중력을 이기고 튕겨 올라와야 되는데, 그 올라오는 길이 굉장히 힘든 건데 인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중력을 거슬러서 거꾸로 솟아오르게 되는 일이 인체가 하루 종일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피가 머리 끝에서 발끝으로 내려가는 거는 쉬울지 모르지만 발끝에서 머리까지 올라온다는 건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인체라는 게. 저는 정말 갈수록 인체가 신비하다는 거를 더 절감을 하면서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발끝에서 내려온 혈관이나 모든 그런 신경이나 이런 것들의 순환이 위로 차올라오게 되려면은, 또 특히나 이제 뇌에서 내려오는 뇌척수액이라는 게 이 골반 청골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올라가는 게 꾸불꾸불한 상태에서 수도관에 물을 올리는 거하고 이게 직선 상태의 수도관에서 물을 올리는 거하고는 분명히 힘이 다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자세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어딘가의 근육통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뇌의 순환이라든가 또 이런 전신의 순환이라든가 그런 거에도 관련이 되고, 또 이게 암이라든가 이런 중증 질환에도 연관을 다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누워서 있을 때는 똑바로 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모루 누워서 잔다 그래도 한쪽으로만 모루 누워 자게 되면은 한쪽 어깨라든가 목이 계속 꺾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론 목의 높이에 맞도록, 어깨와 머리의 높이에 맞도록 베개 높이를 충분히 조절을 한다 그래도 한쪽으로만 눌리게 된다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잠을 자는 자세는 바로 자거나 측면으로 잔다 할지라도 우측으로 누웠다가 좌측으로 누웠다가가 가능해야만 합니다. 나는 오른쪽으로는 누워지는데 왼쪽으로는 안 누워져. 그건 문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걸 고쳐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엎드려 자는 건 아까 안 좋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모르 잘 때는 우리가 사실은 모르 자는 게 길게 자면 좋지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골반은 넓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발은 여기가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반 자체가 긴 시간에 틀어지지 않으려면 옆으로 잘 때 반드시 이 사이에 쿠션을 넣고 자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으로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불편하셔서. 그런 때는 반드시 이 다리와 다리 사이에 이렇게 커다란 쿠션을 끼워서 어떻게 보면 골반의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고, 어깨 높이를
이게 똑바로 누웠을 때 베개 높이와 모루 누웠을 때 베개 높이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홈쇼핑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데 옆으로 누웠을 때 골반과 이 다리가 이게 그 폭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이에다가 쿠션을 끼워줘야 된다는 생각은 잘 못하세요. 그리고 똑바로 누웠다가 모루 잘 때 그 쿠션 끼우고 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모루 잔다면 쿠션을 끼우고 잘 수는 있으나 자다가 이렇게 저절로 똑바로 자려고 애를 썼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프니까 모루 주무시는 경우에는 자다가 쿠션 안 끼워요. 네, 그래서 똑바로 처음부터 똑바로 잠이 드는 게 어렵다면 그 문제를 고치고 똑바로 자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체라는 거는 불편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타협을 많이 합니다, 몸이랑. 분명히 그 자세가 나올 때는 뭐가 불편한 겁니다, 다. 예. 그래서 우선은 누워 자는 자세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네. 그럼 누워 잘 때요. 바로 누워서 잘 때 이 팔하고 다리는 어떻게 해요? 네. 중요한 질문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때 보통은 이렇게 하고 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옛날부터 대자로 자는 게 가장 좋다고 하죠. 예. 그런데 혼자 자는 게 아니라면은 대자로 자기 어렵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정도 자세는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발을 갖다가 아까 그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 잘 때 발 꼬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잘 그럽니다. 예. 그리고 환자들도 잠깐 침 넣는데도 발 다 꼬고 있어요. 이렇게 꼬고 있는 것 자체가 골반이 한쪽으로 위로 틀어지게 만드는 거니까 좋지 않겠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한쪽으로 방향으로만 틉니다. 다리를 꼴 적에 한쪽으로만 꼬는 것처럼.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도 꼬고 이쪽 방향으로 꼬아서 잘 수 있다면 모를까 한쪽 방향으로 계속 꼰다 그런 것도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자는 자세는 골반이 틀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긴 자세에서는. 근데 자다 보면 이게 풀어지면 다행이에요. 예. 그 다음에 팔의 자세인데 팔 자체를 제가 사실은 이제 운동을 하거나 요가를 하는 분이 왜 이렇게 몸에 노출증처럼 다 들러붙는 옷을 입나 그랬는데 환자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아까 이 자세의 척추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다 그랬는데 만세 부르고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나는 이렇게 아니면 못 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에 몸이 어떻게 되느냐 저를 잘 보세요. 이 자세에서 뭐가 달라졌나요? 자, 이 자세가 돼버려요, 척추가. 이게 옆으로, 이게 앞으로 밀려 나갑니다. 이 팔을 들어서 올리는 순간에 흉추가 앞으로 나가버려요. 이 방향으로. 네. 이게 이렇게 돼서 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사각근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근육적으로 보면 이 목 주변에 긴장을 많이 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과 이런 데를 호흡 기능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 자세가. 그래서 이 자세 정말 안 해야 되는 자세예요. 만세 부르고. 예, 만세 부르고 잔다면은 이건 고쳐줘야 될 뭔가의 질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질환을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만세하지 말고 발 꼬지 말고 그냥 대자로 이렇게 자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은 이게 안 되면 위장도 옆에 누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기들은 이러고 잘 자잖아요. 아기 근데 킬 때. 이 자세 자체가 아기들 때는 그러다가 예. 성인이 됐을 때는 고쳐지는데 이게 이제 그거는 제가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기들하고 어른하고는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수들이. 근데 이제 아기 때 태어났을 때 체형이라든가 그런 게 성인이 됐을 때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요. 거기 따뜻한 물 있습니다. 네네. 드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태어났을 때 위장 상태, 뭐 또 체형도 아기 때는 뭐 4등신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7등신, 8등신으로 바뀌는 것처럼 인체가 수많은 변화를 갖기 때문에 아기들하고는 조금 좀 다른 문제고 제가 이제 성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기 때는 사진 찍어 보면은요, 저렇게 이제 이 모양이 아니에요. 그 모양이 아니에요. 네. 그냥 거의 그냥 일자죠. 일자 비슷하게 돼 있기 아직 근육이나 뼈나 이런 게 발육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전에 선 원장님 말씀하신 게 아기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크게는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기는 중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와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진 상태에서 이 10달 동안 있기 때문에 아기 태어났을 때 아기가 뱃속에서 있는 태아 자세는 이 자세거든요. 오므라지는 자세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아기가 이거는 사실 중력을 받는다는 거는
터기 시작할 때니까 아기는 아직 중력을 받지 않은 상태죠. 어떻게 보면 쓰기 전까지는. 네. 네네. 그 다음에 네 발로 기어다니기 때문에 이 네 발로 기어다닐 때의 중력을 받는 거와 설 때의 중력을 받는 거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사람만이 직립을 이렇게 뭐 영장류 중에서 이제 뭐 고릴라나 원숭이도 그렇긴 하지만 직립을 한다는 거는 이제 시야가 넓어지고 이제 그 손을 맘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엄청난 힘을 계속해서 척추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정말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선자세, 그러니까 누운 자세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요새는 앉은 자세인데 옛날에는 바닥에 앉는 자세가 많았는데 우선 바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닥에서 우리가 앉으면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앉죠. 예. 예. 보통 이렇게 편하게 제가 여기서 앉겠습니다. 이 자세에 앉는데 그 다음에 또 예전에 이제 어른들 앞에 공손하게 앉죠. 제가 지금 사실은 무릎에 안 좋으니까 흉내만 살짝 내겠습니다. 이 무릎을 이렇게 꿇어서 앉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무릎 관절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고 또 고관절도 이게 문제가 없다면 괜찮은 자세입니다. 이게 그나마. 예. 근데 제일 나쁜 자세.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요 자세예요. 그 다음에 한쪽 다리를 올리고 있는 자세. 이것도 나쁩니다. 예. 이것도 골반이 한쪽으로 이렇게 들리면서 틀어지게 만드는 자세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 자세는 정말로 나쁜 자세. 우울증 자세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자세가 되면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자세 절대 피하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바닥에 앉는 일보다는 의자에 앉는 일이 많으니까 의자에 앉았을 때 자세를 이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바닥에 앉을 때는 어떤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책상 자리를 하거나 다리를 뻗거나 근데 이 뻗는 거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요새.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애들이 다 벌벌벌 떨어요. 왜? 이 뒷근육이 짧아져 있어서. 책상 다리나 예. 다리를 뻗거나. 예, 뻗거나. 가부좌 아. 자리. 예. 가부좌. 예, 결과부자 좋죠. 좋죠. 예, 이것도 근데 한쪽만 하는 것보다는 양쪽. 한쪽으로 올렸다가 반쪽으로 올렸다가. 반가부좌 하면은 조금 틀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결과부자입니다. 예, 결과부자 자세는 정말 이렇게 참선하는 자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자세고 가장 긴 시간에 올바른 자세로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이 수행을 할 적에 이제 좌선을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앉았을 적에 가장 올바른 자세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5살 때부터 절에 갔을 때 이제 스님들이 참선 자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부자가 사실 제가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억지하지 마십시오. 예. 이거 정말 제가 처음 해봤습니다. 예, 무릎 다치고 나서는 지금 1년 만에 처음 해봤는데 결과부자 자세가 이제 양쪽으로 됐을 적에 가장 척추를 똑바로 세워집니다. 제가 결과부자 해볼까요? 네. 시범적이 어디시죠? 시범적. 네, 왜냐면 무릎이 아프시니까. 저기 그렇게 결과부자 할 때 허리 세우는 게 저는 자꾸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는 앉는 자세에 대해서 네, 네. 많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예, 이 자세가 되실 때 지금 가장 완벽한 자세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면 이렇게 쏠리시게 되면 여기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과도하게 이게 이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이제 진정신 보살님한테 제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자세예요. 그래서 여기를 과도하게 아니라 이 뒤쪽으로 약간 이 좌골 쪽으로 힘이 들어가게. 좌골 쪽으로 힘이 들어가게 돼서 옆에서 봤을 적에 무게 중심을 그러니까 요 끝에 요 골반 요 옆선에서 이렇게 힘이 들어가실 때는 절대로 이렇게 앞으로 쏠리지가 않거든요. 쏠리게 되면 턱이 들립니다. 보통의 자세에서는. 네. 그래서 지금 그 선원장님이 앉아 계신 자세가 가장 근데 선원장님도 여기가 가사 일을 많이 하시면서 무리하셔서 여기가 조금 더 많이 팽팽해져 있으세요. 요게 조금만 더 펴지면 좋으신데 요게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선원장님도 이렇게 약간 라운드 숄더기가 있으시거든요. 워낙에 곡선도 많이 하셔서 그렇지
이제 이 자세가 일반적인 자세 같으면 거북목 증후군에 목 디스크가 오기가 쉽고요. 예. 그래서 이 좌선 자세가 사실은 가장 척추를 올바르게 펴고 하기가 좋은데요. 예, 괜찮습니다.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기가 어려울 때는 그냥 똑바로 펴고 이렇게 앉아도 됩니다. 근데 이거 어려워요. 예. 이 뒷근육이 짧아져 있는 사람은 이렇게 들려요. 아, 그게 네. 뒷근육이 발달이 돼야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요새 전반적으로 정말 남자 구두조차도 3cm 정도의 굽이 있고 실내화조차도 굽이 있고 모든 신발에 굽이 다 있기 때문에 뒷근육이 아무리 뒤에서 찍어 누르면서 잘 걸어도 그게 뒷근육이 들쓰게 되는데 무심하게 걸으면 더 안 씁니다.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이제 똑바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으면 이런 자세나 서양인들은 이 자세 못 하거든요. 못하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루나찰라를 갔을 때 거긴 다 벽에 기대고 서양 사람들은 다 벽에 기대고 이렇게 하고 앉아서 하더라고. 근데 이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의자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늘상 여기를 짧게 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자세나 이렇게 했다가 또 가부좌를 아까 할 수 있는 사람은 가부좌를 한다든가 그게 가장 좋은 자세가 되고, 아까 하지 말라는 자세는 정말 안 하셔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결론은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공부하는 자세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그다음에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근무나 뭔가를 할 적에는 요새는 식당이나 근무하는 거나 다 이 의자에서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의자를 갖다가 앉으면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이제 근무하는 자세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무할 때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근무를 보통 많이 하죠. 제가 옆모습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가 앞에 있다 보면 이렇게 돼서 자세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좀 더 긴장하고 빨리 업무를 하고 재촉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자세가 딱 돼요. 그러면은 이 어깨 끝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이게. 근데 이 어깨 끝이 올라가면서 마음이 느긋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불안하고 긴장되고 또 심장은 더 두근거려지고 이 자세가 되면 바로 그 자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라운드 숄더가 많이 돼서 컴퓨터 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여유 있게 근무를 할 수 있으면 이러고 일을 합니다. 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앉아서 근무를 할 적에 앞에 누가 나를 보고 있다면은 다리를 벌리고 앉을 수 없고, 남자는 이러고 잘 앉습니다만 여자는 이러고 앉지 못하니까 이렇게 앉다가 이렇게 못 앉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꼬고 근무를 해요. 안 좋다는 건 알아서 좌로 우로 한 번씩 꼽니다. 근데 안 된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한쪽으로밖에 안 됩니다. 나는 오른쪽으로는 늘상 다리를 꼬는데 왼쪽으로는 안 꼬아져요. 왼쪽으로는 안 꼬아져요. 골반이랑 허리에 문제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어떤 경우냐면 나는 이렇게 앉으면 여기가 땡겨요.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꼬면 안 아파요. 그런데 이 꼬은 자세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예, 그러니까 다리를 꼬아야만 안 아파진다는 그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쳐서 바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자세는 똑바로 앉는 자세인데요. 제가 이거를 오늘 들고 온 이유가, 제가 이거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책상 밑에 넣어줬던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뚫려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의자 발이 들어가야 돼. 이게 이렇게 바퀴가 돌아가는 게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 그 높이와 그 넓이를 맞춰서 제가 이걸 맞춰서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높습니다만은 애들 이제 키에 맞춰서 이렇게 높게 놔둔 거고요. 이게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요걸 가지고 제가 다리 요렇게 요 정도 똑바른 자세부터 알려드린다면, 결론만 알려드린다면 똑바른 자세는 이 자세입니다. 예, 똑바른 자세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 아닙니다. 가장 나쁜 방법이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의자가 왜 그렇게 되는가를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무릎이 다치고 나서야 이제 그 무릎의 불편함과 의자의 높이를 더 많이 알게 됐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돼요. 여자들 같은 경우 아까도 저 스커트 입고 어찌할 수 없으니까 여자가 떡 벌리고 앉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다리 꼬지 말라니까 이렇게 일을 해요. 그러면서 몸을 피라니까 이렇게 펴요. 자, 이 상태에서 이러고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척추가 과도하게 힘을 주면서 누군가가 제 몸을 여기서 한번 만져보라고 김정신 부사님 잠깐 이쪽으로 나와보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한번 제 허리를 만져보세요. 근육이 부드럽고 그냥 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세로 한 번만 앉아볼게요. 딱딱해요. 딱딱하고 허리 근육이 여기가 되게 완전히 튀어나왔어요. 막대기가 있는 것처럼 보통 이제 허리를 세워주는 기립근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립근이 과도하게 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배는 나옵니다. 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게 복부를 싸고 있는 이 복직근하고 이 허리 근육하고는 기란 관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배, 등과 1대1, 좌측과 우측의 근육이 1대1일 때 척추를 똑바로 세워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힘을 줄 때는 배에는 힘을 안 쓰고 등에 힘을 과도하게 주는 자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다 등을 구부리죠. 그러면 여기에 힘이 들어가고 여기다 힘을 주면 허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은 등을 구부리게 돼요. 허리가 아프니까 힘을 못 쓰니까 나쁜 자세 상태에서 허리에다 힘을 못 쓰면 등에다가 힘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자세. 이게 아가씨 때는 이게 몸의 나쁜 자세가 참아지다가 나중에 되고 그러면은 남자들도 나이가 먹을수록 이 근육이 버텨주지 못한 상태가 되면은 이게 뼈까지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뼈가 굉장히 튼튼하고 단단한 줄 알아요. 움직입니다. 휘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시죠, 형님? 네, 사진 찍어 보시면은 특히나 척추는 이게 한 개가 아니라 24개의 뼈가 서로 연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하기 때문에 이 자세로 계속 있으면 척추가 움직입니다. 근육만 처음에는 긴장하고 인대가 늘어나면서 반대로 움직이겠죠. 하지만 이 자세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인대와 근육이 뼈를 잡아 당기기 때문에 뼈가 틀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근육만 풀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세가 안 좋은 자세를 이제 그 다음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아까 제가 바른 자세를 했을 때 발이 떴다 그랬잖아요. 제가 발이 뜨면은요, 벌어져요. 한참 있으면. 그런데 제가 아마 무릎이 아픈 다음에 항상 밑에다 방석 깔고 앉아서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자세에서는 2시간도 절대 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떨어지는 순간 발이 벌어져요, 저도.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외부에서 식당에 가거나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이게 긴 시간 근무를 할 적에는 이게 발 받침을 만들어줘서 지면에 발이 닿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랬을 때 자세를 반듯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상태에서 사실 가장 좋은 자세는요, 군대에서 각 잡는다 그러죠. 90도 각 잡는다 그러거든요. 발바닥에서 정갱이까지가 90도. 정강이에서부터 이게 허벅지까지가 90도. 골반에서 허리까지가, 여기가 몸통까지가 90도. 그 다음에 팔꿈치에서 손목까지가 이렇게 이 각도, 팔 각도가 90도. 이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들은 이 높이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키가 큰 사람들은 거꾸로 이렇게 되겠죠. 허리가 구부러지겠죠. 키가 조그만 사람은 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걸 분명히 맞춰놔도 처음에 맞춰놨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마음이 긴장되고 급할 때 막 급하면 올라갑니다. 네, 사람들이 이게 스트레스 근육이라 그러거든요. 이 승모근은 스트레스만 받으면 이 근육이 경직이 먼저 돼요. 이게 근육이 경직된다는 건 짧아진다는 소리니까 짧아지면 올라갑니다. 기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 이런 자세도 되는데 이 자세를 요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자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안 좋은 자세 중에 뭐 다리 꼬는 것도 안 좋다고 했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 자세, 숙녀 자세라고 면접 가는 데면 딱 이렇게 하고 있죠. 사실 이것도 이 다리 꼬는 것만큼은 안 좋은 자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나쁜 자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의자 끝에 앉아서 이렇게 허리를 잡아 끌고, 예, 턱을 들어 올리고
어깨가 들린 상태에서 하는 거는 이건 뭐 디스크, 뭐 고혈압 다 올 수 있는 자세라고 말합니다. 제가 허리도 망가지고 목도 망가지는데 이 자세가 왜 그러느냐면은 70kg 남자가 섰을 때 척추가 중력을 받는 걸 그 킬로그램으로 하면 한 100kg 된다고 합니다. 뭐 제가 카이스트에서 그 논문이 있었다는데 제가 그것까지 검색을 못하고 왔는데요. 똑바로 섰을 때 이제 한 100kg 정도 되는데 앉으면 똑바로 앉았으면은 쓴 거보다 그래도 40은 더 많이 나가서 140 정도. 예, 그래서 오래 앉아서 근무하는 게 더 그만큼 힘들다는 소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턱이 1cm 나갈 때마다 곱하기 2가 아니라 제곱승이랍니다. 허리가 받는 힘이. 이렇게 나갈 때마다. 예. 근데 허리가 앞으로 당겨질 때 이까지 펴가지고 뭐 이게 힘이 들 건가. 하지만 척추가 이렇게 그 딱딱한 것 같지만 그 사이사이에 연골판이 있어가지고 척추 사이사이를 완충작용을 해주는 그 연골판이 있거든요. 그거를 디스크라고 하는데 그게 자꾸 압박을 받게 된다면 그 주변이 얇아지고 찔겨지면서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예, 신경관이 흘러가는 곳들을 압박을 하겠죠. 좁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또 얇아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는 자세는 허리를 과도하게 예, 부하를 주는 자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자는 시간만큼이나 앉아서 근무하는 시간이 기니까 제가 이제 그 안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자세가 이렇게 나가는 순간에 턱이 들리고 목 뒷근육이 짧아집니다. 네, 목 뒷근육이 짧아진다는 거는 뇌로 올라가는 굉장히 커다란 그 경동맥이라든가 신경관 뭐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이 전체 뒤에 이게 커다란 그 구멍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구멍이 뒤에 이제 근육들이 잘 보필을 해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짧아진다는 거는 근육이 저기 긴장이 돼서 돼 있다는 거고 나이가 들수록 목이 굵어진다 그래요. 목이 굵어지는 이유가 이렇게 이 자세를 하게 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있을 때 하고 이렇게 있을 때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결국은 그 잘 치료를 받으면 몸이 건강해지기도 하지만 예뻐집니다. 예뻐져야 돼요. 몸이 예쁘고 얼굴도 예뻐져야 됩니다. 치료를 잘 받게 되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있을 때는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얼굴도 퍼지고 몸매도 옆으로 퍼진다고 그래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중력을 이용한 몸의 중심을 잘 못 잡아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말이 좀 번창해지는데 우리가 이제 뭐 스포츠 댄스나 뭐 이렇게 운동을 할 때 기본 자세를 딱 차렷 자세를 하는 거를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크레인으로 정수리보다 약간 뒤쪽을 잡아 당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자세를 취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다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해봐야 느낌이 오시거든요. 네. 이렇게 발의 각도는 11자로 모으는 것보다 3도 정도 벌린다 그러는데 3도 참 벌리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거의 예 그러면서 크레인으로 여기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서보시면서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다리는 저절로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위에서 나를 갖다가 확 잡아 당기니까요. 그리고 날 때 저를 보세요. 그 다음에 어깨가 올라갔다 하면 잘못 쓰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어깨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가슴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잡아당기는데 약간 뒤쪽에서 잡아당기는데 이 가슴이 들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앞에서 잡아당기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슴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명치 끝에서부터 치골까지가 이게 펴져야 됩니다. 예, 펴지는 이 자세가 되는 거. 근데 이 자세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세로 똑바로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건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자세가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발가락 끝에 힘이 어디 있는지 한번 잠깐 어디에 제일 많이 가 있으세요? 발바닥 전체에서 힘이 어디에 제일 많이 가 있으세요? 뒤꿈치. 다른 분들은요? 잡아당기는 아니 느낌은 발바닥 전체에 섰을 때 발바닥에 힘이 발바닥 전체 중에서 어디에 힘이 많이 앞에 앞에 예. 또
저는 아범지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뒤꿈치까지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힘이 가고 있어요. 예. 또 다른 분들은요? 이쪽. 예, 바깥쪽에. 예, 바깥쪽에. 예. 저도 그리고 바깥쪽. 바깥쪽이요. 예. 그러면은 어떤 분이 가장 올바르신 걸까요? 엄지 발가락, 아니요. 뒤꿈치요. 뒤꿈치. 네. 진정신 보살님이 가장 반듯하게 쓴 겁니다. 요가를 6개월 한 공력입니다. 이게 만약에 바깥쪽에 힘이 돼 있다 그러면 팔자구름이 심하게 걷는다는 소리입니다. 남자분들이 거의 그러세요. 예. 바깥쪽으로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가 있다면 몸의 무게중심을 늘 앞으로 쏠리고 있다는 소리. 팔자가 아니래도 어떤 면에서는 팔자로 걸으면서 몸에 힘이 앞이 들어간다면은 새끼발가락과 그 중족골이라 그러는데 그 바깥쪽 뼈에 여기에 힘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쪽에 힘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몸을 안으로는 모아는 주셨으나 힘이 앞으로 쏠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뒤로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서는 자세를 똑바로 서지 않으면은 제대로 팔 똑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예, 다시 앉아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똑바로 서는 거를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이제 앉는 거를 이제 업무 자세 때문에 알려드린 거고,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제대로 서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발 굽이 5cm 정도, 뭐 3cm 정도. 요새는 남자들도 키높이 신발 신어서 다 높습니다. 저는 애기들한테 굽 높은 이쁜 신발 사주는 엄마 보면은 좀 의식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할 정도예요. 그건 진짜 아니거든요. 애기들한테. 아까 제가 뒷근육 얘기했었죠. 이 뒷근육이 짧아져서 똑바로 앉았는데 스트레칭은커녕 똑바로 다리를 뻗는 것조차 어렵다면 이 뒷근육이 짧아진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굽이 높은 신발을 자꾸 신다 보면은 이렇게 들리면서 몸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저를 보시면은 이렇게, 예, 제가 이렇게 쏠리게 되죠. 약간. 그러면서 다리 힘이 좋고 무릎이 힘이 좋을 때는 이걸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인대라든가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은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걸을 때 엄마들이 하이힐 신고, 그 남자들이 하이힐 신으면 이상하게 어정거리는 것처럼 엄마들도 나이 들으면 어정거리게 걷게 돼요. 이렇게 이상하게 걷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이힐 자체가 몸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쏠리는데 건강할 때는 이걸 딱 세울 수가 있습니다. 허리까지 힘이 좋고 무릎에 힘이 좋을 때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무릎이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어떤 이 앞쪽에 이 다리 근육에 힘이 약하든 그렇게 되면은 다리가 구부러지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그 포즈가 이렇게 아무리 정상적으로 해서 이렇게 좋았다면 나이가 들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허리가 아픈 분들이 이제 두 가지 포즈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그 전에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을 한 엄마들은 이게 이제 그 거만이라 그래서 임신 중에 배가 나오면 무게 중심이 이제 뒤로 젖혀지면서 이런 자세가 10달 동안 가까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애를 셋 낳고 나니까 이 자세가 굳어졌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똑바로 쓰면은 이렇게 몸이 그래도 허리가 좀 들어가고 옆모습을 봤을 때 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풀어진 자세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딱 이 자세였었어요. 제가 태권도 할 때. 자, 이렇게 되면 이 자세가 되면 배도 나오고 힙은 바닥으로 꺼집니다. 힙이 바닥으로 밀어내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좀 더 심해지면 다리가 벌어져요. 예, 어르신들이 점점 갈수록 이렇게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목도 이 자세가 되면 목이 퍼집니다. 저 이거 오래 하기 싫어요. 예, 이 자세가 되면 턱과 목의 경계가 없어지고 목과 어깨의 경계가 없어지고 골반은 벌어지고 배는 처지고 다리는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 수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오겠죠. 뭐 무릎 관절염도 옵니다. 허리도 아프게 되고요. 이 자세 자체가 라운드 숄더에 대해서 나이가 들면 50견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이 안 좋아지면서 목 디스크도 올 수가 있고 이 자세에서 힘을 쓰고 일을 하게 되면 어느 한 부분에 과도하게 압력을 받는 부위는 목이 꺾이면서 디스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뒷근육이 짧아지면서 고혈압이라든가 동맥경화 같이 이렇게 순환의 문제가 되는 질환도 옵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제일 흔하고요.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픈 분들 이렇게 되기가 또 쉬워요. 자, 이 옆자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도 배가 나옵니다. 배가 나오고 허리에 힘을 못 주니까 보통은 이렇게 등이 굽어요. 이렇게. 여기 제가 흉내를 잘 못 내겠어요. 그 자세는 진짜 좀 이렇게 환자분들 그 특유의 자세가 있거든요. 허리에 있는 힘을 못 쓰니까 엉덩이를 뒤로 뺍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엄마들이. 그러니까 걷는 자세와 서는 자세가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이렇게 된 자세에서 이렇게 피고 걷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서는 자세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눕고 앉고 서고 이거를 똑바로 해야 똑바로 걸을 수가 있는데 운동을 하고 걸었는데 더 아프다고 하는 분들은 분명히 평상시에 선 자세나 모든 자세에 문제가 있는 채로 잘못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을 때 이렇게 걸으면은 이거 뭐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몸이 더 망가져요. 예, 어깨는 들리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다리는 팔자로 하면서 터벅터벅. 그래서 올바른 쓰기가 될 때 제가 이제 보조 도구가 이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부분이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거나 이 양쪽으로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높은 데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제가. 그런데 여기 앞에가 없습니다. 없으면은 여기로 이렇게 넘어질까봐 몸의 중심이 저절로 뒤로 빠져요. 예, 그래서 발바닥의 반 정도만 여기다가 걸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책 같은 걸로 하셔도 돼요. 두꺼운 안 쓰는 책 같은 거 이걸 해서 이렇게 놓고 똑바로 섭니다. 똑바로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게 무너질까봐 앞으로 막 쏟아지지 않으려고 뒤로 가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만 하지 않고 배에만 힘을 준다면 자세 자체가 배가 힘이 들어가고 저절로 힙에 힘이 들어가면서 엉덩이가 골이 딱 붙어야 맞아요. 예, 이렇게 되면서 시선은 정면에서 약간 15도 상방으로 놓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제 자세가 지금 그다지 나쁘지 않죠. 네, 이 자세가 나옵니다. 여기서 배에 힘을 안 주게 되면 이 자세가 돼버리죠. 타협은 합니다. 쏟아지지 않으려고. 근데 이 자세가 아니라 이 자세가 되도록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무릎은 딱 붙이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집에서 이 운동만 30분 해도 좋다고 그럽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똑바로 걷기 전에 겨울에 추울 때 못 나간다고 뭐 운동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 자세만 똑바로 하라 그러고 앉을 때 자세를 똑바로 앉아서 다리 무릎만 붙이고 이렇게 앉아.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등까지 기대기에 좋은 의자가 아니어서 똑바로 이렇게 하고 똑바로 앉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컴퓨터를 할 적에 늘 이렇게 하고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 힘들어요. 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화관의 의자를 보면 굉장히 직각으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영화관의 의자에 3시간도 앉아서 영화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말에 비디오 보다가 월요일날 제일 한의원에 많이 옵니다. 옆에 기대고 소파에 기대고 침대에 이렇게 베개를 놓고 누워서 비디오 보다가 목이 안 돌아간다고 오시면 그다가 졸지요. 또 자지요. 예. 그렇게 되면서 목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다고 많이 오세요. 그런데 영화관 의자는 몸을 직각으로 세우는 자세예요. 그리고 목까지도 이렇게 등이 닿게, 예, 머리에 닿게. 예. 그래서 아까 같은 여기 벽이 없구나. 아까 같은 자세를 똑바로 쓰는 게 잘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먼저 하시고 이게 없다 그럴 적에 사무실에서라도 아무 데서나 뭘 한다 그러면은요.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벽이 아무 데나 있을 거니까 벽에다가 몸을 딱 대고 이렇게 쓰는데 내가 섰을 때 딱 어디가 서야 되냐면은 이 뒷머리에 이 용기가 올라오는 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우도 용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여기가 다 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뒷목이 잘라져 있으면은 이게 턱이 안 당겨지면서 머리에 이 윗부분이 닿지 이 아랫부분이 안 닿아요. 예. 근데 대부분들이 자세들이 이제 좋게 자꾸 하다 보면은 여기가 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자세가 좋은 편이세요. 선생님. 네네.
힘드시니까 네네, 잠깐 한 쉴까요? 5분만 쉬셨다가 우리 벽에 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한번 네네. 실습을 해보죠. 네네. 예수님도 힘드시고 조금